지난달 28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5.5%를 기록했다고 해요. 2000년에만 하더라도 7.3%였던 이 고령 인구가 20년 동안 약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이 같은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야기해서 경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요. 이것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고령화가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듯 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층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넘어 노동 공급과 소비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는데요. 경기 변동은 물론 물가 수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고령화가 경기 순환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설명한 4가지 가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나라의 경기 순환과 물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총수요, 총공급 곡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요. X축은 총수요량, Y축은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떡볶이가 1인분에 3,000원이었는데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하락해서 떡볶이 가격도 예를 들어 반값이 되었다면 3,000원으로 떡볶이를 2인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경제체제 내에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은 물가가 하락하면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가 등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가계의 소비 수준이나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혹은 순수출 이와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는데요. 그렇다면 총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떡볶이를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사 먹겠죠. 이렇게 한 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그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 이건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거고요. 자, 반대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떡볶이를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은 당장 그거를 아끼겠죠. 이것처럼 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 수준이 감소한다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도 감소하겠죠. 이건 총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총공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물가가 하락할 때 총공급은 우상향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산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총공급 곡선은 수직인 형태를 띠어요.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도 오르게 되고 또 물가가 하락하면 임금도 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물가 변동에 따라 임금 수준도 변하게 되니까 총 공급은 물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가에 따라서 떡볶이 전체 공급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가가 높아져도 혹은 낮아져도 떡볶이 공급량은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떡볶이의 공급량, 이건 생산 노동력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아니면 생산 기술, 이걸 획기적으로 발달시키거나 아니면 생산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한다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요, 총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 떡볶이 로봇이 발명되어서 손으로 직접 만들 때보다 3배의 시간이 절약된다면 떡볶이 공급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총 공급 곡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반대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총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물가가 형성되는데요. 여기서 통화량의 증가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제 현상,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통화량의 축소에 의해 돈의 가치가 상승해서 물가가 하락할 때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가 되면 노동 인구도 감소하고 또 노동 인구 중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게 돼요. 노년 노동의 생산성은 낮아서 전체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니까 총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앞에서 본 예시 중에서 떡볶이 생산력이 떨어질 때의 경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에 가계는 은퇴 후를 대비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또 기업에서는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투자 수익률의 하락을 고려해서 투자를 줄이게 돼요. 이는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겠죠.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의 변동폭 중에 어느 폭이 더 큰지에 따라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지 아니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 그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가설을 살펴볼 텐데요. 고령화로 인해 총 공급의 변동폭이 더 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보는 가설 1개와 총 수요의 변동폭이 더 커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보는 가설 3가지,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고 보는 관점인 생애주기 가설인데요. 이 가설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인간상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전 생애를 고려해서 청장년기에 왕성한 생산활동과 저축을 하고 은퇴 후에 비로소 저축해둔 자산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측면의 영향보다 총수요의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로 보시면 총 공급 곡선의 변동폭 S1에서 S2로의 변동폭이 총 수요 곡선 D1에서 D2로의 변동폭보다 더 작죠. 이럴 때는 물가가 어떻게 되죠? 상승하네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령화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보는 가설을 살펴볼 텐데요. 총 공급의 변동폭보다 총 수요의 변동폭이 더 심하다고 보는 가설들인데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S1에서 S2로의 변동폭이 D1에서 D2로의 변동폭보다 더 크죠. 이럴 때는 물가가 하락하네요. 물가가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돈 쓰는 것 망설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떡볶이 판매하는 사람도 가격을 계속 내리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럼 실직자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 심리는 더더더 위축되게 되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돼요.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이랍니다. 기대 경로 가설은 향후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하는 심리로 인해 경제 주체들이 미리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감소시키는데, 이 때문에 총 공급의 변동폭보다 총 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은 노동 생산성 하락 가설인데요.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본의 손실과 노동 생산성의 하락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숙련 노동자의 대규모 은퇴가 노동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하겠죠. 이는 실질 임금을 하락시켜 결국 총 수요를 크게 줄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가설은 자산 가격 하락 가설인데요. 고령화는 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토지나 주택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여 디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고령 인구가 생활비나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을 버티지 못해서 주택 매각을 나서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자산 가격 하락 가설이었습니다. 인트로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령화가 경제를 과연 망하게 할까? 네, 경기 변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 수준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총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